이번 시간에는 계속해서 그 프레임에 있는 뒤에 메뉴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레임 여시고 아이리스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에디트 다 했죠? 예, 그다음에 트랜스폼 이거 할 건데 여기 메뉴가 3개 있어요. 셋 인덱스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찍고 얘를 여기 0, 1, 2, 3, 4라고 돼 있잖아요. 얘를 인덱스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그다음에 리셋 인덱스는 뭐냐면 인덱스로 돼 있는 아이들을 일반 컬럼으로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빠졌죠? 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빠지게 되면 뒤에 있는 0, 1, 2, 3, 4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 빼게 되면 그냥 0, 1, 2, 3, 4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옛날 거 다 덮어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겁니다. 인덱스, 이게 컬럼이냐 인덱스이냐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 굉장히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요. 넣었다 뺐다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셋 인덱스, 리셋 인덱스 이것도 한번 잘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시프트는 뭐냐면 하나를 이렇게 누른 다음에 시프트는 위에서 시프트 3 그럼 위에서 3칸 이렇게 꾹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에서 3칸을 눌렀으니까 마지막에 있는 3개는 날아가고 위에 3개는 결측치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Shift 예를 들어서 3 이렇게 누르면 위에서 3개를 꾹 누르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렇게 얘가 3개가 쭉 빠지면서 처음에 있던 5.1이 올라왔죠. 그러면서 여기 위에서 3개는 결측치, 밑에 3개는 날아갔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측치가 생긴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 또 눌러볼까요? Shift 얘는 2칸만 마이너스 2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위로 올리는 거죠. 오히려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던 3.2가 위로 올라가고 밑에 아마 결측치가 생겼을 거예요. 밑에. 지금 다 안 보이지만 잘려서 보이니까 밑에 결측치가 생기고 오히려 위에 데이터가 날아간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개념. 자, 그다음에 데이터 시프트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2칸을 눌렀어요. 근데 여기에 fill value 0을 주면 결측치가 아니라 0으로 채워줘 이런 뜻이죠. 네. 위에를 꾹 누를 때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를 결측치가 아니라 0으로 채워줘 이런 겁니다. 뭐 문자열일 경우에는 문자열로 채울 수도 있겠죠. A로 채워줘, B로 채워줘 이렇게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우리가 테스트할 때 결측치 만들 때 이거 많이 써요. 뒤에서 이런 느낌. 자, 그다음에 요거는 말 그대로 정렬입니다. 정렬.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렬을 누르면 이게 이렇게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컬럼을 여러 개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컬럼을 정렬할지 인덱스를 정렬할지 그러니까 행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지 이걸 보는 거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정렬 소트 인덱스. 여기 보면 소트 인덱스라는 게 있고 소트 밸류라는 게 있네.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는 지금 0, 1, 2, 3, 4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깔끔하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0, 1, 2, 3, 4라고 보장이 아니라 그냥 1, 2, 3, 7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냥 심지어 아까 같은 경우에 세토사, 버지니카 이런 애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렬을 할 때는 2가지로 하는데 요 인덱스로 정렬할래? 아니면 컬럼 이름이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세팔 랭스, 세팔 위드스, 페탈 랭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페탈 위드스, 그다음에 버라이어티. 이래서 이놈으로 정렬할래? 이놈으로 정렬할래? 인덱스로 정렬할래?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set 인덱스 그러면 얘로 정렬하겠다는 뜻이에요. set value 그러면 얘네들 중에 한 놈으로 정렬. 당연히 2놈으로도 정렬, 3놈 정렬 가능하겠죠. 얘하고 얘로 정렬해줘. 그러면 얘로 먼저 정렬하고 똑같을 때 그 다음 얘로 정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sort values. sort values일 때는 어떤 컬럼으로 정렬할 때는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sort index 그러면 얘로 정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도 아까 화면이 복잡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인덱스가 지금은 우리가 하나를 달하고 있는데 인덱스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중으로. 그래서 멀티 인덱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떤 놈 0번째를 먼저 할래? 1번째를 먼저 할래? 이렇게 보는 거죠. 이쪽 놈을 먼저 정렬할래? 이쪽 놈을 먼저 정렬할 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그런 화면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잘 정렬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 어떤 걸로 인덱스를 정렬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행과 열이 바뀌겠죠. 이 행의 순서가. 자, 그다음에 이건 지금 전부 다 행 쪽으로 정렬하는 얘기고 열 쪽으로 정렬하면 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얘네들이 요 길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요 행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행 쪽으로 정렬할래, 열 쪽으로 정렬할래가 있고 인덱스로 정렬을 할래, 요 값으로 정렬할 때 요게 있는 거죠. 인덱스는 멀티 인덱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떤 걸로 할래, 어떤 걸 먼저 할래 이런 거. 그다음에 소트 밸류스는 이 컬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컬럼으로 정렬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하다 보니까 좀 복잡하죠. 네. 자, 그래서 소트 밸류 인덱스가 있고 소트 밸류가 있죠. 네. 소트 인덱스 그러면 이게 지금 인덱스가 하나만 있으니까 0만 나와 있지만 원래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어센딩 디센딩. 네. 내림차순 오름차순.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센딩 디센딩이 없어요. 파이썬에는 어센딩 이퀄 트루 폴스가 있습니다. 어센딩 트루 폴스. 그다음에 소트 밸류스. 소트 밸류스는 내가 먼저 찍습니다. 나 이걸로 정렬할래. 그러면 소트 밸류스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로 정렬.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나는 얘하고 이렇게 같이 정렬할래. 이것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 세 개를. 근데 어떤 걸 먼저? 나는 얘가 먼저가 아니라 난 얘가 먼저인데. 그럼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순서를. 얘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맨 위에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난 이대로 정렬해줘. 이렇게. 그러면 이대로 쭉 정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렬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 한번 해놓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인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코딩이라는 거는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일 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지니까 뭐 세토사 이런 아이들을 그냥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는 1, 여자는 0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서 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코딩 얘기를 좀 한번 내용을 보면서 좀 해볼게요. 예를 들면 가장 간단한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세탁기는 냉장고, 그다음에 TV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세탁기는 1, 냉장고는 2, TV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레이블링 코딩이라고 보통 많이 부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조금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들어갔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2와 3이나 1 이런 애들은 그냥 얘를 나타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리즘에 들어가면 우리가 막 데이터를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얘가 얘의 2배잖아요. 숫자로 보면. 그러면은 냉장고가 세탁기의 2배이라.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남자는 1, 여자는 2 이렇게 쓰면 여자가 남자의 2배.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사람이 볼 때는 편하지만 실제 알고리즘에 들어갈 때는 레이블링 코딩을 좀 제한적으로 씁니다. 그럼 대신에 뭘 쓰냐면 원하드 인코딩이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는 거죠. 세탁기, 냉장고, TV 이렇게 있으면 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해서 아예 컬럼을 3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 컬럼, 냉장고 컬럼, TV 컬럼. 그래서 어떻게 데이터를 바꾸냐면 얘 세탁기죠? 그럼 얘만 1, 나머지는 0. 얘 냉장고죠? 그럼 얘만 1, 나머지는 0. TV죠 얘는? 그럼 얘만 1, 나머지는 0. 이렇게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범주의 개수가 3개니까 컬럼이 3개가 추가가 됐잖아요. 근데 범주의 개수가 10개면 컬럼이 10개가 추가돼요. 이게 컬럼이 많으면 좋지 않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보면 컬럼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아요. 네, 보통 우리가 심지어 차원의 저주라는 말까지 쓸 정도로 컬럼은 적은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이런 문제도 있고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그 회귀 계열 이렇게 선 긋는 알고리즘이죠. 이런 걸 기반으로 하는 알고리즘에서는 이 원핫 인코딩을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 2개를 하는 방법을 좀 여기서 보면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서 여기서 버라이어티가 범주형이니까 버라이어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이리스를 읽어서 얘죠? 네. 여기 뭐 인코딩, 뭐 레이블 인코딩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럼 0, 1, 2, 3, 4, 0, 1, 2, 3, 4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핫 인코딩, 이건 따로따로 한번 해볼게요. 중복되면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면
01234 01234 이렇게 012 012 012 세 가지 종류니까 이렇게 보여주겠죠. 그다음에 원하드 인코딩은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버라이어티를 원하드 인코딩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런하고 볼게요. 이렇게 보면 세토사는 세토사만 1 나머지는 0. 버지니카는 버지니카만 1 나머지는 0. 컬럼이 개수가 범주만큼 생겼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 그래서 레이블 인코딩과 원하드 인코딩, 워낙 데이터 분석할 때 머신러닝 할 때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데이터 클리닝이라 그래가지고 결측치 처리는 필수죠. 결측치 처리, 네, 결측치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결측치를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쉬프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그냥 데이터를 아까 배웠던 데이터 쉬프트 3개 누르면 결측치 3개 생기죠.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이런 걸 이용해서 제일 일감이 결측치를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이 행 자체를 날리는 거예요. 3개 행. 근데 나중에 얘는 여기가 결측치, 얘는 이쪽이 결측치, 얘는 여기가 결측치. 그럼 날리다 보면 다 날아가요. 예, 그래서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결측치를 채우는 부분, 그걸 어떻게 원래 값을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원래 값과 비슷하게 채울까, 이런 연구들도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돼 있죠. 네, 가장 심플한 게 여기 보면 fill NA라고 있어요. drop NA는 뭐 지우는 거니까 그러면 다 지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뭐 얘가 뭐 전 컬럼이 여러 개일 때 인원만 결측치여도 다 지울래, 아니면 전체가 다 결측치여야지 지울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drop NA는 지우자는 얘기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오히려 fill NA입니다. fill NA. 채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그냥 영어로 채우는 거예요. 영어로. 네.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또 fill NA에서 평균으로 채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평균으로 채우기. 그럼 평균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뭐 합계로 중앙값으로 채우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방법으로 forward fill, back fill 이런 게 있는데 앞에 값으로 채우기, 뒤에 값으로 채우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value는 숫자를 쓸 수도 있지만 변수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변수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걸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그래도 그나마 그럴듯하게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는 평균으로 채우는 게 제일 간단하면서도 쓸모 있죠. 그럼 이 결측치를 얘네들의 평균, 얘 3개를 제외한 나머지들의 평균으로 채워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fill, 비슷한 느낌으로 fill outlier, drop outlier가 있어요. 이 outlier 구하는 거는 우리 그 아까 박스 플랫 보셨죠? 이제 퀀타일을 구해가지고 IQR이라는 걸 만든 다음에 그거에 1.5배를 해서 그걸 넘어가는 걸 이제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본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데이터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데이터가 있으면 등수로 줄을 세웁니다. 등수를 줄을 세워가지고 3분의 1 지점, 그다음에 아니죠, 4분의 1 지점, 4분의 3 지점 이렇게 끊어요. 이 숫자를 가져와요. 이 숫자를 가져와서 여기서 얘를 뺀 걸 우리가 IQR라고 부릅니다. 인터퀀타일 레인지. 그래서 이 IQR 곱하기 1.5를 해요. 그래서 여기 IQR이라고 만약에 하면 중앙값이 여기 있고 1.5를 해서 이렇게 긋습니다. 밑으로 1.5를 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좀 그런데 요게 1.5 곱하기 IQR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더 긴 거죠, 사실은. 그럼 잘 그릴게요. 네. IQR이 요만큼 있으면 이거의 1.5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너무 여기가 쓸데없는 데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그림을 잘 안 그리고 그냥 이 정도로 많이 그리죠. 그래서 여기를 벗어나는 애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라고 합니다. 여기 벗어나는 애들,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큰 아이들을 저희가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네.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지울 거냐 채울 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지울 거냐 채울 거냐. 네, 보면 결측치 채우기까지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요거죠. 아웃라이어를 지울 거냐 채울 거냐. 네, 이런 겁니다. 그림 그리면 네, 요런 거죠. 요런 거.
여기 보니까 세팔 위드스의 아웃라이어가 이미 있네요. 그럼 우리가 세팔 위드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프레임의 아이리스의 세팔 위드스 얘죠. 네, 여기서 지우는 거 그냥 지우는 거니까 fill 아웃라이어로 볼게요. fill 아웃라이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도 방법이 여러 개 있죠. 평균 채울까, 뭘 채울까, 뭐 밸류로 채울까. 근데 이게 디폴트가 IQR로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IQR로 채우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는 애들은 요 값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여기를 넘어가는 애들은 요 값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IQR이지만 여기를 넘어가면 요 값으로, 여기를 넘어가면 요 값으로, 그 값으로 우리가 채워 놓으란 얘기죠. 그래서 너무 크면 최대값으로, 너무 작으면 최소값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쓰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IQR을 이용해서 아웃라이어를 채우는 방법입니다. 보시면 저는 요거만 실행했어요. 근데 여기서 함수를 썼어요. fill outlier라는 함수를 썼고 그 함수를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을 해줬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실행이 돼 있으면 실행을 안 하고 한 번도 실행한 적이 없으면 이렇게 실행을 해줍니다. 이게 원래 이거 함수로 만들어서 내부에 감춰놔도 돼요. 우리 패키지 같은 거 할 때 sum이라는 함수를 쓰지 그 코드를 다 갖다 쓰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다 여기다가 다 나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비주얼 파이썬을 쓰지 않는 사람하고도 협업을 하겠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철학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비주얼 파이썬으로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것만 코드를 가져가서 우리 다른 팀원한테 공유를 했어요. 당연히 안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이 함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비주얼 파이썬 란 걸 인스톨하고 이렇게 해야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협업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조금 길어도 함수를 이렇게 직접 다 여기다 써놓는 코드를 다 넣었습니다. 물론 이게 두 번째 할 때는 얘 한 번만 실행이 돼 있으니까 한 번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너무 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비주얼 파이썬을 인스톨하지 않은 사람도 코드를 서로 호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춰놓지 않고 패키지 안에 감춰놓지 않고 이렇게 코드를 짜서 직접 함수를 실행하는 것까지 해서 이 파일이 있는 사람은 비주얼 파이썬이 없는 사람도 주피터에서 그냥 실행하면 파이썬에서 그냥 실행하면 돌아가도록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짠 아이들 이름이 전부 다 함수 이름이 앞에 VP 언더바로 시작해요. 비주얼 파이썬의 약자죠. 그래서 이걸 패키지로 만들어 놓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패키지를 만들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호환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도 이런 것들이 몇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쓰는 이 함수들을 알고 싶으시면 사실 여기 메뉴에 보면 view inner function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보시면 스니펫처럼 나와 있죠. 저희가 내부에서 쓰는 함수들을 여기다 다 공유를 해놨어요. 필요하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웃라이어, 그러니까 아까 그 결측치는 딱 보면 결측치예요. 근데 아웃라이어는 아까 말씀드린 설명드린 대로 코드를 짠 거예요. IQR이라는 걸 구하고 퀀타일 구해서 IQR 구하고 그거에 1.5배 한 다음에 그거보다 크거나 그거보다 작은 아이들을 우리가 아웃라이어로 디파인하는 이런 아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판다스에서 아웃라이어를 뽑아주는 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웃라이어라는 게 약간 주관적인 관점도 있어요. 이런 걸 아웃라이어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걸 아웃라이어로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써야 되는 겁니다. 비주얼 파이썬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비슷합니다. 뭐 앞으로 채울 건지 뒤로 채울 건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까 요거 채운 거 보니까 세팔 위드스의 아웃라이어 없어졌죠? 네, 채웠기 때문에 없어진 겁니다. 아웃라이어 제거하기는 뭐 당연히 드랍 아웃라이어니까 그냥 지우는 거죠. 뭐 그것도 이제 아웃라이어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드랍 듀플리케이트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함수가 좀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중복값 삭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얘는 지금 다 중복이잖아요. 다 세토사, 다 버지니까 다 버지 컬러. 3개밖에 중복이 안 된 게 3개밖에 없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아마 드랍 듀플리케이트 하면 다 죽고 하나만 남을 것 같은데요.
3개 각각 하나씩. 그쵸? 예, 중복된 거 싹 사라지고 3개만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복값을 체크. 이런데 범주형에다가는 중복 제거하면 안 되겠죠. 이런 수치형일 때 뭐 해보는 게 가능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중복값 제거는 그렇게 좀 위험한 거라서 잘 생각해서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내용이 길었어요. 프레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리를 좀 해보면 앞에 에디트가 좀 길었죠. 특히 에드 칼럼 이런 것들이 좀 길었고 쭉 앞에 설명이 돼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좀 간단했죠. 인덱스 설정하는 거, 뭐 데이터 미는 거, 정렬하는 거, 인코딩하는 거, 인코딩하는 거, 그다음에 그 클리닝하는 거, 데이터 정리하는 거 이렇게 크게 5가지 메뉴로 돼 있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다 커버할 수 없죠. 당연히 메뉴로 넣을 수는 있으나 일부러 안 넣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지만 오히려 쓰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심플하게 좀 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제가 그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면서 이건 꼭 필요해라는 것만 좀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추가적인 거는 이제 코드를 좀 활용을 하거나 나온 코드를 기반으로 좀 카피를 해서 수정을 하거나 이렇게 커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 밑에 보면 이제 실습 해보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걸 삭제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이걸 어떻게 하세요. 이거를 시키는 대로 한번 쭉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하드 인코딩 이런 것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앞에 그 시간 관련, 요일 관련 이런 것들은 워낙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프레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